수능 시험이 이제 6일이 늦어지죠. 11월 13일에서 11월 19일이 되고요. 모의고사가 이제 3월 24일 날 있습니다. 검색기 말고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모의고사 판정기인데요. 이 모의고사 판정기가 3월 24일 서울교육청의 3월 모의고사부터 이제 판정기가 나오게 되고요. 아무래도 3월 모의고사는 범위가 좀 적으니까 2학년 범위밖에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조금 후하게 나오긴 하지만 3월 모의고사에서 내가 지원권 대학이 아닌 정시들은 실제로 정시에 갔을 때 나오는 경우들은 없었고요. 보통 이제 6월 달에 이제 세이프 적정이라고 판정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 이제 수능 때 예측 가능 정도 나오는 수준이었고요. 그거는 이제 해마다 재수생 들어갔다가 저기 포커스 그룹 안에다 넣어놓고 모의고사 판정기를 돌릴 때 이제 재수생 보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개요는 뭐 지금 모집 인원 전체 이런 것들을 보게끔 되어져 있는데 뭐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고요. 전형 방법, 그냥 뭐 면접이 이런 거 같은 거 체크할 때 좀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10억에 대해 모집 개괄은 지금도 보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수시 최초의 모집 인원이 어떻게 변했느냐가 나오고요. 정시 인원이 어떻게 되어졌냐.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2027, 2026, 2025. 물론 전체를 다 보려면 뭐 이런 식으로 나와져 있는 상태가 되겠죠. 전체 쪽에서 놓고 봤을 때 뭐 인문, 종합은 또 어떻게 움직였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지금 놓고 보시면 뭐 2027이나 2026이나 큰 변화는 없는 상태죠. 종합전형이 자연 쪽에서는 조금 더 늘어난 상태고요. 서울대학교가 AI 광역이 뭐 교육부 승인을 받게 되면 그것 때문에 이제 종합전형 쪽에 조금 더 여유가 생기는 부분들은 생길 거고, 해마다 이제 교과 전형은 홀수가 작년도죠. 경쟁률이 좀 낮은 편이고 짝수가 좀 경쟁률이 높은 편이니까 올해는 좀 교과 전형 경쟁률이 높을 것 같고요. 특히 작년도 이제 수능 체제가 영어 때문에 좀 어렵게 달성이 되어져서 교과가 지금 아직 입시 결과들이 다 취합이 되어져 있는 상태는 아닌데 그래도 보면 교과가 좀 넓게 분포가 되어져 있고 중간중간 좀 구멍도 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2027에는 작년도에 낮은 교과 전형에 기대해서 교과 지원율이 좀 늘어나게 될 거고 그건 이제 본질적으로 이제 짝수에 항상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올해는 평가원장도 아직 새로 임명이 안 됐지만 되고 나서 첫 번째 취임 일성이 결국은 영어 등급의 정상화를 냈으니까 올해 영어가 좀 상당히 쉽게 나올 거예요. 영어가 1등급이 한 7% 정도 나오고 특히 2등급이 좀 많아지겠죠? 2등급이 한 27, 8% 이상 정도 될 테니까 올해는 수능 체제를 좀 많이 맞추는 상황이 될 테니까 교과전형 입결은 아무래도 좀 좋아지는 상황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2028부터 이제 새로운 교육 시스템 체제가 개편이 되어지면서 평의대를 포함해서 일부 대학들이 재학생만으로 이제 교과전형 지원 자격 제한을 하니까요. 한시적으로 그런 거예요. 새 교육과정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재학생만, 그 다음 년도에는 재수생, 그 다음 년도에는 삼수생 이런 식으로 점점점 늘어나면서 교과 모집 대상 인원이 점점 늘어나는 형태가 이제 2028 이후부터 나타나는 특징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교과 전형 쪽에서 안전지원 경영들도 좀 많이 나오게 돼요. 지원 대상 범위가 올해까지만 이제 재수 삼수가 되는 경우도 나오게 됐고요. 아무래도 내년도에는 뭐 비교 내신이 된다고 해도 교과 전형에서 지금 3학년 학생이요. 2027 학생들은 좀 불리해질 것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교과 쪽에서 안전지원 경향이 좀 강화될 거고요. 그렇게 돼서 이제 올해는 확실히 교과 전형이 좀 내기가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입계 평균 전형이라고 하시는 거 놓고 보시면 대학별로 선택을 해서 보실 수가 있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당연히 관심 있는 대학들 같은 데를 보시겠죠. 뭐 고려대학교 같은 데가 놓고 보시면 뭐 경영대학이 1.29, 1.36, 1.35, 1.45, 1.49, 1.52. 해마다 쭉 좀 좋아졌죠. 경영대학은 경제학과는 놓고 보면 좀 그런 편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경영대학이 2025년도에 좀 과도하게 강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2026년도에는 입결이 어떻게 나올 거냐. 수능 최저 충족 안 된 부분들도 좀 있으니까요. 그렇죠? 자연 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놓고 보시면 글쎄 자연 쪽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데들은 뭐 기계공학과 같은 데가 좀 기본이 되어져요. 생명은 워낙 의대 사이드가 있기 때문에 좀 항상 좀 강하게 나오는 편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전기전자는 좀 메이저과에 해당되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컴퓨터는 이제 2026 정시부터도 보여지면 많이 흔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년도 입결처럼 이렇게 나오진 않을 거고, 어떻게 보면 컴퓨터랑 인공지능의 입결이 좀 뒤집혀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어,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종합전형 쪽에서 나오게 되는데, 사실 뭐 고려대 같은 메이저 대학에서는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음, 일반고는 뭐 50%로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렇게 놓고 보시면
평균적으로 놓고 봤을 때 대략적으로 한 2등급대. 위에 수치를 놓고 보시면요. 계열만 자연으로 이렇게 놓게 놓으면 좀 바뀌죠. 그러면 2025년도에는 자연 계열의 평균이 교과 전형이 50%가 2.38, 70%가 2.39, 50, 70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 이런 경우가 이제 밀도가 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43, 1.44, 1.55, 1.5. 이때가 이제 2023년도가 분산도가 좀 높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2026년도가 아무래도 이제 수능 최저 충족률이 좀 낮았으니까 분산이 좀 커지게 되어지는 형태가 되겠죠. 0.01이 아닌 그보다 좀 커지는 형태가 됐고요. 종합전형 쪽은 놓고 보시면 2025년도에는 좀 밀도가 강했어요. 그렇죠? 2024년도에는 특목고, 2023년도에는 더 특목고,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전반적으로 그렇다면 이제 뭐 교과전형, 종합전형은 고려대학교를 이제 일반고 학생들이 낼 수 있다면 어느 정도 되겠냐라고 볼 때는 이런 전형 총 평균 같은 걸로 놓고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월 30일 날 이제 카톨릭 대학교가 나오는데요. 카톨릭 대학교는 이제 위도로 놓고, 위도라는 건 이제 대학의 높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위도로 놓고 보면 사실은 좀 굉장히 낮은 대학이죠. 우리가 인가경이라고 부르니까요. 그렇죠? 역시 마찬가지로 의대 약대를 제외하고 놓고서 보시면 교과전형은 이제 한 2등급 대 초중반 정도 되어지는 상황이고요. 뭐 그렇게 크게 많이 변한 상황은 아니었는데 2025가 조금 강했고 2026이 조금 더 약하게 될 것 같고요. 종합전형 쪽에서 놓고 보면 3.5등급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죠. 그거보다는 조금 좀 강해지는 상황이 될 테고 일반고 합격 비율이 높으면 입결이 좀 좋아지고 일반고 합격 비율이 좀 낮으면 좀 나빠지는데 예를 들면 뭐 인문 같은 경우에서 놓고 보시면 이렇게 다 안 될 때는 싹 다 풀어서 보시는 방법도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해도 안 보일 때는 위에 필터를 풀어서 보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도 안 되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필터를 풀었다가 다시 보세요. 그럼 이제 잡힙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카톨릭 대학교가 안 나왔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하냐면, 그럼 그쪽 인문은 뭐 데이터가 안 나와 있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지금 뭐 일본어과 같은 경우에 이제 교과전형은 3.01인데 종합전형은 이제 5.82, 5.54잖아요. 종합전형 쪽은 이제 외고생들 중심으로 보는데 영문과도 좀 그런 편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이렇게 이제 입교의 평균 전형 비교로도 볼 수가 있고요. 종합전형 전체 장판이라는 게 있어요. 전체 상황을 좀 볼 수 있게끔 되어져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연세대학교는 분산도가 좀 낮고, 이건 종합전형만 하는 거예요. 연세대학교는 분산도가 좀 낮고, 고려대학교는 분산도가 좀 높다. 이런 게 이제 보여지죠. 그렇죠? 고려대학교는 굉장히 좀 많이 펼쳐져 있죠. 2.1.7부터 학업우수 반도체공학과, 컴퓨터학과 계열적 학까지 3.3까지 벌어져 있는데 연세대학교는 물론 2.8, 3, 3.2가 있긴 하지만서도 주로 이제 앞쪽에서 도시공학과가 2.3이고 앞쪽으로 나오게 되면 생명공학과 기계균형이 2.3이고 수학과 활동호수가 2.6이니까 대체적으로 한 2.6부터 2.3 사이에 이제 밀도가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월 30일 날 우선 나오기 때문에 카톨릭 대학교는 그래서 늘 먼저 조명을 좀 받는 상황이 되는데요. 카톨릭 대학교는 첨도가 높다고 하죠. 이렇게 약대라든지 생명공학과, 간호학과 같은 건 카톨릭 대학교라고 하면 또 전혀 다른 대학이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첨도가 높은 첨도를 깎아서 나머지 갖고서 이제 놓고 보시면 대체적으로 2.9에서 3.5 사이 정도에 모여져 있다. 그러니까 뭐 연세대학교보다는 지금 분산도가 약간 좀 더 큰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그 위에 이제 가천대학교랑 비교해 보면 특징의 차이가 완전히 많이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천대학교랑 카톨릭대학교의 밀도 분산도는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의 밀도 분산도 모습하고 좀 많이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대체적으로 연세대학교가 0.7, 0.8 안에 다 모여져 있는 상태였고요. 고려대학교는 이제 물론 학업우수랑 계열적 합이 전혀 좀 다른 부분들이 있다라고 해도 학업우수로만 놓고 보더라도 이제 1.7부터 2.5까지 0.8 정도 되니까 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고요. 가천대학교도 좀 그런 편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분산도가 좀 높은 대학들은 뭐냐라고 하면 아무래도 뭐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라든지 기타 창시 활동 같은 것들에 대한 평가들이 조금 더 높은 대학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카톨릭 대학교나 연세대학교처럼 이렇게 좀 분산도가 낮고 밀도가 높은 대학들은 학업 성적 우수로 학업 성적 중심으로 보고 있고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의 차이는
전공 관련 교과. 그러니까 뭐 자연계열 같으면 수과가 해당되겠죠. 뭐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사회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내가 관심 있는 대학들이 뭐 주로 15개 대학 안에만 있다 이렇게 되면 아주 간략하게 만들어 놓은 이런 이제 2025 자연종합평균 장판지로 볼 수도 있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놓고 보면 지금 건동홍이 대부분 이제 비슷한 그룹이죠. 정시랑 다른 점은 이런 점이에요. 정시에서는 건동홍이 명쾌하게 서열에 따라서 내려가는 반면에 수시에서는 고교 유형이 바뀌면서 비슷한 등급대의 학생들이 들어오는 형태가 되어져서 경희대학교가 건대보다는 조금 더 높은 상황이지만 뭐 이렇게만 놓고 보면 고려대학교가 마치 경희대학교, 건대, 동대보다도 더 종합전형에서 낮은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학교장